요거 304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평균 변화를 함수로 한번 이제 수투 쪽에서 다시 하긴 할 거야. 근데 일단 요거에 대한 풀이를 한 3개 정도만 알려줄게. 이 3개는 수능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풀이 요 3개고 나머지는 너무 이상한 풀이라서 그냥 소개해줘도 아마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할게요. 자, 일단 304번 봅시다. 304번에 그냥 의미대로 이거를 쭉 찾아내시면 돼. 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개형이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4차 함수는 개형이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다 그랬어. 수능에서는 요거 2개로 그냥 몰아가야 돼. 물론 이제 요게 접선하고 관련돼서 들어가는 이제 개형이라면은 뭐 요런 형태 되겠죠? 요런 정도나 뭐 요렇게 되는 걸로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보정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되도록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냥 식으로 밀어붙이는 걸 한번 해볼게.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계산을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딱 포인트만 딱 찍는 거야. 한번 볼게. 가조건에서 일단 나와 있는 게 x 빼기 a의 fx가 gx고, 자, 그 다음에 뭐 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x가 a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낼게. fx는 x는 알파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라지 m을 갖는다. 자, 그러면 f 알파는 라지 m이고 f 베타는 라지 m이고 그 다음에 기울 d.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 버리면은 x 빼기 a분의 gx니까 gx는 4차 함수고 x 빼기 a는 당연히 그 범위가 x가 a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뭐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어. 그냥 다 미분 가능해.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f 프라임 알파는 0이고 f 프라임 베타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x 입장에서 이걸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gx에다가 이제 요 정보들을 집어넣으면은 g의 알파와 g의 베타 값은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집어넣으면은 알파 빼기 a의 m이고 베타 빼기 a의 m이 돼요.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분해서 x 빼기 a의 뭐 f 프라임 x랑 fx가 gx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또 마찬가지로 g 프라임 알파 이 값을 알파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니까 여기도 없어지고 베타노도 0이야. 그러면 여기 m이 되죠. 얘가 m이고 g 프라임 베타도 m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게 어색하면 이걸로 안 풀어도 돼. 근데 이제 대수 능력과 어쨌든 해석 능력 2개는 다 수능에서 갖춰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돼. 이 gx에 대한 식으로 식을 만들 거냐, 아니면 g 프라임 차원에서 식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차원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지만, 이게 식을 만드는 차원이 g 프라임이 유리할 수도 있고, g가 유리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g 프라임은 3차 함수고 여기 근이 어쨌든 2개가 떴으니까 이쪽으로 일단 작업을 해볼게. 이걸 이제 방향을 2개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g 프라임 x로 갑시다. 자, g 프라임 x로 가면 gx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은 4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될 거고 근이 하나, m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야. m이 나온 거니까 x 빼기 베타, x 빼기 k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근은 모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연립하는 과정이야. 연립하는 과정으로 요 앞에 있는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다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당연히 적분을 합니다. 알파에서 베타로. 요 정도는 돼야 돼. 요거 식을 같이 써야 되니까. 이게 G 프라임에서 식을 만들면 하나 더 올려갖고 GX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자, 여기도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요. 자, 그럼 여기 요거는 G 베타 빼기 G 알파가 되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빼면은 AM이 날아가. 그러면은 M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 요것만 딱 남거든.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를 잘 봐야 되고 요거 이렇게 된 거니까 요 m이라고 하는 애가 요거 하나만 밖으로 나간다고 쳐봐. 여기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m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되죠. 요만큼만.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서 똑같은 애가 요소가 없어져 버려. 그럼 최종적으로 3차 함수에서 이게 0이 나와야 돼. 근데 3차 함수 대칭성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뭐 최고차가 음수니까 이렇게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야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정적분이 같아져서 얘가 0이 나오거든.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면 좋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좀 대수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지금 막 벌써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은 그냥 받아만 드려요. 괜찮아.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다 조건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함수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다. 그러면 이제 gx 입장에서 극대 극소가 나오는 개수를 한번 생각합시다. gx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4차 함수의 극대 극소는 합이 3개이거나 하나밖에 안 나오지. 2개가 없지. 자, G'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 G'의 근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거의 극대 극소를 당연히 생각을 하면 뭐 이게 근 G'의 근을 생각을 할 거고 3차 함수고 3차 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하나, 둘, 셋 극대 극소 3개 나와.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극대 극소 1개. 이렇게 걸리면은 여전히 극대 극소 1개. 이거는 극대 극소 안 만들지 보호 변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3개이거나 하나. 4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는 3개이거나 하나. 뭐 당연한 얘기라서. 자, 그러면 F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F 입장에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극대 극소의 개수가 함수 gx가 극대 극소가 되는 x 개수보다 많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데,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대수 차원에서의 한계야 좀. 저 gx를 이제 fx를 x 빼기 a분의 gx를 해서 미분을 해서 는 0이라는 값을 찾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근의 개수가 이제 맥시멈 뭐 3개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이거에 이제 개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 미분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돼.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갑시다. 얘네 gx 다시 쓸게. g'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에 x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m. 자, 이거의 근을 따져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 그리고 여기를 y는 m으로 잡고 x축을 이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 x축을. 그러니까 f에 이제 뭐 미분을 해도 되지만 잠깐만 여기서 이런 상황은 할 수는 있겠다. 적어도 자 알파랑 베타에서 극대값 m을 갖잖아.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알파랑 베타에서 같은 극대 라지 m을 가져 이렇게. 그럼 최소한 극대 2개, 그치?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극소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3개니까 얘네가 3개가 되면 안 되겠다. 이 정도 판단이면 이거 미분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을 것 같아.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얘네의 근의 개수를 1개 혹은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일단 목적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1개로 되니까 이렇게 3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자 이제 이 m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뭐 m이 한 100만쯤 돼가지고 쫙 위에 있어서 하나 만드는 것도 뭐 답이 되겠지만 최소로 만드는 거니 딱 이렇게 딱 붙여서 작업을 해줘요. 자,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에 이제 성질을 쓰면은 좋아. 여기가 1대 루트 3 이 성질이 있거든. 요거는 나중에 3차 함수 할 때 다시 할게.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차를 구해주는데 그 높이차도 어떻게 해요? 이 도함수의 면적으로 해석하면 좋지. 도함수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여기 G'을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G 더블 프라임 X가 되고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2차 함수의 면적만큼 이게 여기 요만큼 3차 함수의 높이차로 나타나죠.
그 높이 차의 절반이 m이야. 그래서 높이 차의 절반이니까 이거 이차함수 면적 공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6분의 12 최고차항의 개수 12. 그 다음에 간격. 여기가 1대 루트 3인데 알파랑 베타의 여기 간격이 문제에서 6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그 여기 간격이 6이야. 1대 루트 3이라서 여기가 6이 돼요. 그래서 6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뭐 일단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나는 그래도 대수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어보겠다 하는 사람은 대수 연습도 잘 하셔야 돼. 계산이 막 많은 대수는 아니에요. 쓰는 게 좀 있어도 계산 자체가 많진 않아. 자,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대수고 해석을 해서 또 풀 수 있어야 되거든. 다시 갑시다. 이거 나중에 수투에서 다시 한 번 할 거니까 자, 일단 뭐 다 지워. 평균 변화율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테마야. 평균 변화율 함수. 평균 변화율 함수. 순간 변화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예요. f'x라고 하는 건 순간 변화율 함수 도함수고, 평균 변화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살짝 넘겨버리면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a분의 gx. 굳이 쓰면 이렇게 a, 0. 당연히 이거 a가 여기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나눠도 상관없고 0을 만들지도 않아. 그래서 얘를 a, 0에서 x, gx까지 평균 변화율로 봅니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 어떤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냐면 얘의 상황에 요 함수의 최대 최소 상황이 우리 알고 있는 이제 그 미적분의 미적분 수투 포함 미적분에서 해석 5가지죠. 그 상황이 딱 그냥 다 들어가. 여기가 접하는 상황에서 그냥 최대 최소 상황이 나옵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떤 점이 있어. 점이 있고 평균 변화율 함수를 그립니다. 평균 변화율 함수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냥 읽어봐봐. 기울기가 점점 여기 이제 x, gx가 여기 있는 것처럼 x, gx가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평균 변화율 값이 바뀔 때 딱 이렇게 됐을 때 접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기울기 값의 극대가 되죠. 이 상황을 넘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면서 또 접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극소를 만들고, 안 어렵지?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증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증가에 대한 상황이 이 접선의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해석에 있어서 접하는 상황을 숨기는 걸로 많이 나와요. 접하는 상황에 숨기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접선을 숨기는 방법으로 많이 나오고, 이제 뭐 한 2년 전 수능에서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뭐 이게 x 빼기 a분의 뭐 평균 변화율 함수에다가 뭐 gx 집어넣는 이런 형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럼 답은 뭐 접선이구나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이제 맞아 떨어져. 그래서 얘를 이제 평균 변화율 함수로 해석을 해볼 거야. 자, a라고 하는 점이 대충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4차 함수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해야 돼. 4차 함수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의 4차 함수를 뭐 이렇게 집어넣을지, 아니면은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니까 4차 함수 이렇게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고, 가장 그냥 뭐 보편적인 뭐 이런 애를 그냥 집어넣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변화를 잡습니다. 여기서 극대가 발생. 여기서도 극대가 발생. 그 다음에 여기서 극소가 발생.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조건에서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라지엠을 갖는다 하면은 얘도 기울기가 m이어야 되고 얘도 기울기가 m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평균 변화율이 m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a를 잡고, 아마 이 풀이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놔야 돼, 당연히.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지. gx라고 하는 애가 직선. a, 0을 지나가는 직선. x 빼기 a. 그러니까 gx랑 x 빼기 a를 가지고 만나는 점을 만드는데, 베타에서 만나고 최고차는 음수고, 이게 접했으니까 두 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해요. 왜냐면 gx의 극소를 찾아야 돼서
뭐 4로 떨어질 거고 알파 나올 거고 베타 나올 거고 가운데 값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는 0의 이제 근의 개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근의 개수이면서 동시에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 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건 이제 똑같은 거야. 이쪽은 뒤쪽은 똑같은 상황이 돼서 어쨌든 이걸 이제 평균 변화의 함수로 이제 보는 거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 문제에서 테마로. 요거는 이제 수투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고. 오민 잠깐 넌 배워왔지 저쪽에서. 뭐 어쨌든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테크닉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답으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상황을 볼게요. 상황을 보면 이 그림으로 이제 갈 수 있어. 여기서 계산으로 안 가고 그림으로 이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gx의 극대극소가 3개야, 3개. 이렇게 3개. f의 극대극소 이렇게 3개죠. 그러니까 개수가 같으면 안 돼. gx의 극대극소 요 개수를 줄여줘야 되거든. 근데 gx의 극대극소가 3개니까 1개로 줄여줘야 돼요. 1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이제 경계성 문제라고 해서 이게 4차함수를 여기 직선 쪽으로 계속 이렇게 붙여가면서 할 수 있어. 어쨌든 요건 안 되고 그럼 그 경계를 잡으면 이렇게 여기 기울기 0이 되는 요 상황이 경계가 되고 요게 이제 딱 원하는 답이 돼요. 요 상황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이거는 극소가 1개니까 딱 그림으로 보는 거야. 차원에 대해서 여기 G'에서 차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G에 대해서 차원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3차 함수 이제 또 비율 써서 답으로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알파랑 베타랑 이거 4차 함수 그냥 성질이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여기서 기울기 m, 여기서 기울기 m이면 여기 딱 가운데에서 기울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4차 함수는 성질이에요. 정수로 하셔도 되고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여봐. 자, 그럼 알파랑 베타랑 여기에 딱 가운데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3차 함수를 예쁘게 여기 m 값을 갖는 애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G'의 그래프인데 G'의 그래프인데 요거를 여기가 특이점이죠. 여기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증가하다가 잠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거를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변곡점이라고 하지. 변곡점의 위치는 여기서 따지면 정확하게 여기 떨어져요. 다시 G'의 극대 극소가 변곡점이야. GX의 변곡점이 어디냐면 G'의 극대 극소. 됐지? 자, 그럼 이 위치가 여기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1대 루트 3. 여기도 4차함수 뭐 이렇게 추론형 같은 거 할 때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1대 루트 3인데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이만큼이 6루트 3이면 여기에서 딱 여기가 6만큼의 길이가 되고 아까 했던 여기 높이 차에 요만큼의 이제 절반 이렇게 구하는 상황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딱 요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으면은 소화를 하시고 사실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풀이는 두 번째 풀이고 첫 번째 대수로 하는 것도 무시는 하지 마세요. 대수로 하는 것도 이제 식으로 이어 나가는 게 한번 얘기했지만 수능의 문제 스타일이 이게 바뀌었어. 어쨌든 그 수능의 이제 킬러라고 정의를 하는 이제 이건 국가에서 정의하는 거야. 뭐 우리가 어려우니까 킬러고 뭐 정답률이 낮다고 해서 킬러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의한 킬러 문항은 이제 3개 이상의 복합 문항이죠. 복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 뭐 극한, 미분, 적분 3개 단원으로 돼 있잖아. 세부 단원으로 가면 더 많지만 그 요소가 3개 이상이 섞여 있으면 그걸 킬러 문항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정의한 거니까 이건 뭐 누가 토를 못 달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2개까지는 이제 허용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극한의 적분 합쳐진 거, 삼각함수 도형의 미분, 삼각함수 도형의
어쨌든 적분 이런 식으로 두 개는 합쳐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3개, 4개의 복합 문항이 많았거든. 많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렵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해석이 어려우니 이게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해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산 양을 많이 하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낚시 그러니까 뭐 풀었는데 틀리게 하는 이런 이제 분명 케이스 분류를 못하거나 이런 이유로 이제 틀리게 하거나 보통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미적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제한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랑 이쪽의 난이도가 이쪽에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럼 계산을 많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시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이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관대하게 냈거든. 그러니까 막 문제를 풀면은 답이 나왔어. 그래서 일부러 낚시질을 하지는 않는데 그건 모르겠어 솔직히. 교육청 같은 데서 낚시질을 하도 많이 해와갖고 교육청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예전에 교육청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수능 문제를 내지는 못했어. 급이 달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에는 교육청 문제 내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갖고 문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 잘 풀어야 돼. 잘 푸시고 분석도 잘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푸시고 305번은 이제 305번은 이 정도까지는 이제 풀어보세요. 이거는 숙제. 좀 어려운데 이것도 어려워 진짜. 이것도 이제 적당하게 뭐 우리 국민 3차 함수 있잖아. 그런 애들 딱 그려놓고 작업하시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306번에 힌트만 줄게. 306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이것도 평균 변화의 함수로 해석을 하시고 나와 있는 게 그냥 두 번째 것만 할게요. x분의 fx 3차 함수를 요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자 가구나 가 0보다 크고 f'2 f'x 자 요거 딱 보자마자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 요게 여기 2에서 변곡점이구나 라고 갈 수 있지. 요거는 이제 많이 했던 거잖아. 요게 f2 3차 함수에서는 이런 일은 없지만 2차 함수 봅시다.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x는 2에서 꼭지점 아래로 불러. 이렇게 해석하잖아. x는 2차 함수면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함수 값의 경계, 함수 값의 경계, 함수의 값이 이제 2를 제외하고 전부 다 2보다 크고 전부 다 2보다 큰 상황으로 보시면 이게 함수값 차원이면은 얘 해석은 어떻게 돼요? 도함수. 그러니까 이게 극소로 해석이 되듯이 그래서 여기 기울기의 최대 치수야. 여기 함수의 최대 치수니까 극대극소로 해석을 합니다. 기울기의 최대 치수니까 기울기의 최대 치수는 우리 변곡점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x는 2 잡고 여기서 0보다 크니까 뭐 대충 뭐 요런 느낌의 3차 함수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0,0이 중요한 점이지 x분의 fx니까 여기 0,0을 가지고 대충 뭐 요 정도 잡읍시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힌트 줬으니까 해보시고 306을 풀 수 있으면 307까지 그냥 달리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308, 309도 괜찮은데 요거는 여름에 너무 진한 킬러 문항이라서 308, 309도 풀었어? 그래?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310은 능력 되는 사람 풀어보시고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311번을 봅시다.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311번.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봐볼게. x의 인수분해해서 자, 요 그래프 이쯤 되면 이거 한 방에 딱 그려야 돼. 0과 a 2차 함수를 먼저 그리고 곱하기 함수로 들어가죠. 요거 감소 함수니까 적당하게 감소하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시면 되죠. 뭐 이제 곱하기 함수는 그냥 뭐 하도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 정도는 바로 한 방에 심한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자, 아이고 이 정도 됐고 자 여기서 보니
fx가 접선에 대한 이제 식이 나왔어. fx랑 접선의 교점, 이걸 교점을 gt라고 하고 변화가 되는 점이 g5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리미트 t가 5로 갈 때 gt가 5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이 다른 개수 변화가 생기는 그 점에 대해서 모두 잡아내쇼 이래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얘기하자면 수능에서 딱 5개 점에 대해서 해석점이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교점, 근에 대한 얘기야. 뭐 당연히 이거 뭐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이쪽 스타일 같아요. 그다음에 극점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당연히 뭐 변곡점. 세 번째 접점. 이건 뭐 접선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접선을 또 포함을 하고 있고. 4인데 5 점근선. 점근선도 당연히 고려하면서 이제 개수 변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수능의 이제 해석은 여기 5개밖에 없다고 했죠. 자, 해봅시다. t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가요. 접점은 그냥 뭐 해보면 돼 이거. 한 개 되다가 극소에서 변화가 한번 생깁니다. 여기까지 딱 한 개. 딱 여기를 선으로 해서 이쪽은 다 한 개. 근데 이걸 살짝 넘어가는 순간 2개 이렇게 되지. 그럼 어디까지 2개가 되냐 했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변곡점이라고 하는 데가 생기면 변곡점에서 접선을 만들면 당연히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 또 1개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는 이제 2개가 생겨요. 2개. 특정한 뭐 이렇게 구간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어우 지저분해. 1개, 2개, 여기 1개. 요 선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뭐 해다 보면은 알 수가 있고, 우리 이거 그 작년 수능 30번이랑 뭐 그렇게 다를 건 없어. 이것도 변곡점을 숨겨놨고, 그 다음에 작년 30번도 접선하고 관련된 문제로 변곡점을 숨겨놓은 거라서 똑같은 문제야. 이런 게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개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2개, 2개가 됐다가 자, 여기까지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2개. 정확하게 점이 됐을 때도 2개. 이걸 넘어가는 순간에 3개가 되죠. 하나, 둘, 3개. 3개가 되고. 그럼 여기 변곡점까지 또 이렇게 되면 2개. 이걸 다 세요, 그냥. 어차피 이 변화점을 다 구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2개. 그 다음 넘어가면 또 3개. 그러면 이게 2개를 더해서 어떤 특정한 점과 그 주변 값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값 둘 다야. 이게 또 다르면 안 되겠지. 이게 이제 같은 상황이 돼야 되고, 같은 상황은 여기 2개 같고 여기 2개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3개고 이렇게 하면 2개가 달라요. 2와 3이 극한값이 달라. 2와 3이 이쪽으로 오는 극한값이 달라. 그래서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이게 요 상황 양쪽에서 오는 극한값하고 이게 함수값에서 개수 변화를 일으키는 여기가 5가 됩니다. 딱 이 위치, 변곡점의 위치가 5가 된다라고 그냥 이제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은 나머지는 해결이 돼요. 요게 이제 30번 수능은 아니고 평가원이고요. 평가원 모의고사로 나왔고, 이게 이제 30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이제 수능 난이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작년 수능 30번 딱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인물 소재라고 해갖고 이거는 못하면 안 돼. 자, 뻔한 스토리라서. 자, 그 다음에 312번도 마찬가지죠. 이거랑 뭐 거의 유사한 문제야. 똑같아 그냥. 근데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수능 문제 중에서 한번 이제 단서를 달았는데 2차 함수 fx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면 대형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뭐 이제 초급창을 가려놨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안 맞는 문제 딱 하나. 한 문제. 근데 너무 오래된 수능이라서 그 매뉴얼이 중간에 아마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이게 3차 함수 fx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얘부터 건드려야 돼. 최고창에 대한 정보를 숨겨놓은 것 자체가 문제 의도가 되니까 2014년 이후로 나온 평가원 한 문제 빼고 모든 수능 문제는 저렇게 시작하면 3차 함수 개형, 응수 개형이야.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안 먹혀요. 그래서 좀 예외 상황인데 뭐 2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2개. 이거 해서 먼저 해서 안 되면 얘로 가면 돼. 자, 이렇게 된 거에 2차 함수가 곱해진 게 아까 전에 한
함수 형태니까 똑같아 그림이. 이렇게 된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수 변화가 어디서 생기냐면 0,k에서 이제 y는 gx의 그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떠올 텐데요. 자, 요거를 뭐 이제 대충 보면 이제 가를 해석은 안 했구나. 1과 4가 gx의 변곡점이래. 변곡점이 대충 요쯤 있지. 여기 1, 그다음에 여기 4. 이거 뭐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만 잡아줄게. 이렇게 대충 y축 한 이 정도 지나간다고 치고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1개, 2개, 3개. 3개가 되지. 3개가 되는데 이 3개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0.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1개, 여기 2개, 3개 이렇게 되네. 접선의 개수가 변화하는 게 당연히 변곡점 기준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할게. 직선이 이렇게 가면 여기서 접선이야. 이렇게 접선 1개, 이렇게 2개, 2개밖에 안 그려져. 여기 경계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또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잡으면은 어차피 변곡점하고 관련이 돼 있고 변곡 접선하고 어쨌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진도를 끝내야 돼갖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다음에 313번도 이제 변곡점하고 관련 오히려 315번을 풀어주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315번이 합답형으로 문제 스타일은 요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공부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워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316번 보시면 316번 문제는 자, 일단 이렇게 되지. 이런 얘기를 해서 곡선하고 접선이 딱 등장하면 일단 수능에서 직선이 나올게요. 직선. 곡선하고 직선이 등장하면은 당연히 상황은 접하는 게 먼저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 곡선하고 당연히 곡선도 이 곡선상 접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 왜냐면 이게 당연히 미분이니까 그래요. 미분이니까. 직선이 나왔는데 그냥 곡선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여기에 이제 평균 변화가 순간 변화 같은 요 점이나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지. 이게 뭔가 얘네의 어떤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기준치는 이제 접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곡선이 여러 개가 곡선과 또 곡선이 또 나왔는데 여기에 직선까지 이 3개의 도형에 대해서 작업을 하래요. 그럼 당연히 이걸 이제 용어는 정확하게 없어. 공통 이제 접선이라는 표현까지 해요. 곡선과 곡선이 있을 때 여기 직선이 들어가야 된다면 당연히 기준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정해가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수능 문제는 100%야. 교육청 문제는 여기서 살짝 비틀어갖고 여기서 안 만나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치사하게.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안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수능은 이제 곡선 2개 나오면은 이제 100% 직선이라서 접선이라서 그렇게 방향 잡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쉬운 거라. 근데 이게 쉬웠는데 놀라운 게 이 문제가 2번인가 10번에 나왔던 거라서 이게 원래 킬러 소재거든? 킬러 소재야. 소재 자체는 어려운 소재예요. 물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난이도랑은 상관없이 일단 로그 함수 먼저 그려봅시다. 점근선이 2에 3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고 2차 함수는 그냥 대충 이렇게 평행 이동할 수 있는 상황. 여기 구멍이 뻥 뚫렸어. 자, 이 상황에 여기 직선이 y는 x 더하기 t라고 하는 애가 움직입니다. 자, k도 움직이고 t도 움직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문자가 k, t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희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2개를 다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를 그냥 고정시키면 돼. 고정시켜서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고정하는 방법이 이제 수능에서 필요해. 자, 그냥 여기 K를 고정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T를 마이너스 무한한 데서 플러스 무한한 데까지 움직여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세야 되는 게 T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정하면 하나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면 망하는 거고 2개에서 만나지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그어놓고
아 그래 2차 함수니까 두 점에서 만나 이런 것도 망하는 거지. 하나만 만나죠 여기서는. 이거 구멍 나 있어. 그러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건너뛰었는데 그럼 중간에 당연히 불연속인 점이 하나 있겠죠. 그럼 어디에서 불연속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불연속이야 이거. 여기 이 점이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불연속 말고 다른 데서 다 연속을 만들래. 그래프가 만난 점의 개수에 대해서 t는 a에서 불연속인 a 값이 한 개만 만들래. 한 개.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건너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개수 변화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두 개 있던 게 두 개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한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 접선을 숨기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곡선 나오면은 곡선 직선이 나오든 그냥 일단 무조건 이제 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면 수능에서는 잘 먹힌다는 얘기야. 사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의 317번 정도 연습해 보시고 318번도 한번 그냥 살짝만 봅시다. 힌트만 줄게요. 318번 힌트만 살짝. 좌표 평면에서 1보다 큰 실수 A가 있는데 그럼 지수함수 그려? 지수함수 그려요. 곡선이야. 곡선이에요. 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어떻게 봐야 돼? 삼각형은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으로 봐야 돼.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다시 문제 볼게. 여기 위에 P가 있고 요 X 좌표에 QR이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직선의 기울기가 정해진 어쨌든 저 삼각형은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고 넓이의 최대값이 4루트 3이래. 해봐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최초의 이제 생각의 시작은 당연히 이 직선과 이 직선 이게 뭐 접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직선과 접하는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을 지수 함수에 딱 접하게 그리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그냥 문제 의도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그냥 약간 해킹하듯이 한 방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접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 생각하시오. 319번이 난이도가 꽤 있어요. 요거는 약간 부등식 같은 것도 좀 풀어봐야 되니까 요거는 시도만 해봐. 뭐 못 풀어도 돼. 시도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320번도 뭐 그냥 그림이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석이 어려울 것 같지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요 도형에 집중을 하시고 직선으로 보시고 곡선 대 직선으로 보고 접선으로 끌고 가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냥 단순화 시키는 게 제일 좋아. 수능에서 이상한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321번하고 2번을 볼 건데 일단 321 먼저 봅시다. 곡선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했죠. 곡선이 두 개가 등장했는데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는 A가 양수니까 2차 함수가 대충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 근데 음수 쪽만 그리라고 하니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를 대충 A. 사실 의미는 없지만 자, 우리 X분의 lnx 그래프 그렸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는 거는 알잖아. 요게 이제 약간 평행 이동돼서 들어간 거고 그냥 곱하기 함수 다시 하면 개형은 요거밖에 없어요. ln의 x 더하기 b 얘도 마찬가지로 정근선 0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 개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는 뭐 빠르게 그리고 갑시다.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고 여기 포함. 자, 여기다가 기울기가 m인 y는 mx는 이제 뭐 이거 함수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지 뭐. mx 원점을 지나간다 이런 거고. 여기에서 어떤 이제 조건이 있냐면 봅시다. 서로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인데 리미트에 개수 변화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 리미트 x가 알파의 m이구나. m이 알파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만나는 점의 개수랑 그 다음에 알파의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의 차이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극한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개수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다르다.
그러면은 뭐 개수 변화가 당연히 생기는 그 상황은 당연히 뭐 이게 개수 변화가 생기려면 이제 뭐 하나의 곡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두 개 만나다가 개수 변화 생기려면 이게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뭐 이쪽에 대해서 접하는 거 그리고 이러고 봤더니 여기서도 개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수 변화가 지금 그래프를 지금 두 개의 곡선이니까 공통 접선으로 일단 그리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답을 일단 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집에서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석을 하면 돼? 그냥 뭐 이렇게 될 때도 따져보시고 당연히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될 때도 따져보시고 다 해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 원하는 거는 곡선의 곡선이니까 이렇게 된 애를 분명히 붙게 돼 있어요. 수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해. 수능에서 일부러 막 그냥 그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그냥 이 상황이고 이게 알파. 그럼 알파 플러스 상황 봐봐.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점 2개. 알파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알파의 상황은 여전히 2개. 알파 마이너스 상황은 3개.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그치, 여기 3개에서 2개 빼서 1개가 된다. 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형은 말 그대로 그냥 찍히고 잘 끼워 맞추면은 그냥 빨리 가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계산인데 이게 뭐 오직 하나 알파가 존재하고 알파에 대해서 b, fb가 알파 x와 교점이다. 여기가 b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가 b 이렇게 보면 요거 이제 풀 때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로 푸시면 조금 더 낫죠. b분의 f, b가 f' b 요거 이용하시면 계산량이 좀 줄어들 겁니다. 항상 요거 접선 나오면 이거 기억을 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건데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이 접선이 따로 나오면은 2, 3점짜리 문제인데 요렇게 되면 4점이고 요렇게 돼서 4점이고 이게 하나로 나오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돼. 이게 하나를 다 아우르는 문제가 나오면 진짜 어려워져요. 뭐 수투에서도 뭐 22번 이런 급으로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게 접선이 나오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이득이 항상 있어. 자, 계산은 생략. 자, 됐고 322번은 잠깐 시간이 얼마나 됐지? 여기 2시네.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322번도 이제 곡선 2개에 이제 직선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일단 뭐 이런 문제 시도도 결론은 이제 접선이긴 했는데 조금 다르게 들어갔어요. 일단 곡선이 2개가 고정이 돼 있고 하나는 2의 x 빼기 2 이만큼 평행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것도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의 x랑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요 관계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그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는 이게 이제 수원도 마찬가지야. 지수 그다음에 로그 함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지수 함수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기네 그다음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기네 이런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y는 x 여기에 이제 대칭이동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점대칭, y는 x 축대칭,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축대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축대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자마자 얘랑 얘가 이제 0,0 점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놈은 2칸 이동했고 요 놈은 1칸 이동했으니까 그냥 딱 가운데 2분의 3,0에 대해서 대칭점이 보이면 이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함수와 함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푸는 방식은 동일해. 그러니까 곡선의 직선의 관계 접하는 거, 곡선의 곡선의 관계 당연히 접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곡선과 곡선이 만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뭐 그런 상태 혹은 상황 얘네의 어쨌든 이제 관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 2개가 떴으니
곡선 두 개이고 점대칭이구나라는 이 두 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시작을 그렇게 가세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집어넣어야 돼. 직선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의 목적은 AB의 최대, AB의 최대. 요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절편. 뭐 대충 y축이 뭐 이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접하는 이렇게 되는 절편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일단 AB 두 개의 최대라고 한다면 얘네 부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항상 이거 양수가 되죠. 0이 될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0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서 직선이 그어지려면은 기울기는 양수로 고정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럼 B는 이제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해. 그러면 음수가 됐을 때는 최소 영역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이제 요거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B가 음수는 최소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양수가 될 때는 최대가 될 것 같고 그치?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결론이 이제 다 접선의 상황으로 이어지거든. 접선의 상황으로. 근데 왜 접선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일단 최대 상황을 봅시다. 최대 상황이 되려면 A도 양수, 여기 B도 양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고정을 시켜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 여기서 X축 이렇게 들어가고 자, A를 고정해볼게. A가 이렇게 고정이 됐어. A를 고정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B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B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어디에서 멈춰? 이게 딱 접할 때까지 B를 올릴 수가 있어. 당연히 A를 이렇게 또 바꿨다고 치면은 당연히 B를 올릴 수가 있어. 어디까지? 접하는 상황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접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이제 t, 2에 t 빼기 2라는 이런 접점에 대한 식을 만들게 돼요. 요 상황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을 좀 해킹하듯이 뭐 직선이니까 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계산을 막 때려 넣고 해도 돼. 근데 이제 당연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 상황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 자, 최대 상황.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니다. 당연히 t, 저기 ft에서 작업하면 2에 t 빼기 2에 x 빼기 t 더하기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돼. a와 b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빼기 t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럼 a, b 두 개를 곱한 이 그래프는 1 빼기 t에 2에 2t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별거 없죠. 이렇게 음수인 1 빼기 t 직선 하나 그려놓고 증가하는 곡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곡선이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곱하기 함수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극대값 나오니까 최대는 여기서 나와. 이거 계산하면 돼요. 여기가 1이고 뭐 그냥 이거 미분하시면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는 끝나. 자, 그래서 어쨌든 접하는 상황에서 최대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제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친다면 이게 이 상황을 이제 조금만 더 분석하면 A를 이거를 최대로 맞춰주는 거는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마찬가지로 또 동시에 이제 절대값 B, 그러니까 B로 이제 음수가 들어간 거니까 이게 두 개가 곱해져서 일단 최대를 만드는 상황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B도 어쨌든 0,0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돼줘야 되고 A도 최대한 커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디까지 키우는 게 이제 제일 좋겠냐라고 했을 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여기서 뭐 점대칭성이 안 들어갔잖아. 요 상황이 기울기의 최대 상황이 되거든. 요 상황이 이게 y축이 이 정도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여기를 굳이 안 지나가도 상관없는데 요 상황이 기울기의 최대입니다. 점대칭점을 지나갈 때 이거보다 더 키울 수는 없잖아. 여기를 지나가게 한 상황으로 요거보다 작은 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근데 저 점대칭점이 기울기의 최대야. 근데 이 기울기가 요거보다 좀 작은 상황에서는 요거보다 더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 그냥 이렇게 이 상황을 그냥 뭐 작업을 하시면
이것도 그냥 접선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점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소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나와주면은 좋고, 이걸 계산할 때도 있잖아. 접선이니까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쓰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t, 2의 t 빼기 2라고 하는 점으로 잡으면 t 빼기 2분의 3 평균 변화를 쓰는 거야. 2의 t 빼기 2가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순간 변화는 2의 t 빼기 2 이렇게 되죠. 여기 계산이 되게 쉬워. t가 2분의 5에서 그냥 바로 접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의 상황이 됐을 때 이 식을 접선의 방정식 쓰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쓰는 게 계산에서 많이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논리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해를 좀 해보시고 어쨌든 요 정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뭐 더 논리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식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접선의 상황이다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3번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 323번 이 정도 풀어보시고 324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건 여름에 나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325번이 이게 되게 웃긴 문제인데 뭐가 웃기냐면 요것 때문에 이제 재수를 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그게 이게 3점짜리 문제로 나왔거든. 3점짜리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 7번인가 8번에 탁 들어가니까 애들이 이제 여기서 멘탈이 확 나가버렸어. 실제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볼게.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게 좀 민망한데 이제 너희들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걸 왜 어렵게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X좌표가 그래서 일부러 넣어놨어. sin t, cosine t 이렇게 돼 있고 Y가 탄젠트 t 이렇게 되어 있고 속력의 최대니까 속력을 이제 잡아야 되죠. 그럼 이제 V에 절대값을 씌워야 되고 루트 안에다 미분한 애들을 제곱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시면 얘는 1 더하기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사인 제곱 t가 되고 요거 정리를 할 수 있지. 요 놈이랑 합쳐갖고 코사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 코사인 제곱으로. 그래서 2배 코사인 제곱 t. 이걸 제곱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4에 코사인 4제곱 t. 요거 미분하면 시컨트가 돼요. 시컨트 제곱 t. 4제곱 제곱하면은 시컨트의 4제곱 t. 이거에 이제 최소를 구하라 하니 이제 여기서 애들이 뭐지 하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미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되게 쉬운 걸로 이게 산술기의 문제거든. 이게 역수관계가 돼서 그냥 한 번에 이제 풀리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또 미분을 해서 들어가면 또 극대극소 찾고 뭐 이게 좀 난리가 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 산술기하가 실제로 수능 범위가 아니다라고 뭐 이제 다들 얘기를 했는데 1학년 과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1학년 과정이. 다만 이제 그 메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약간 그 서브 풀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계속 뭐 관찰을 하시고 어쨌든 뭐 그냥 산술기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연습해봐. 산술기하로 내가 이게 안 보이면 어쩔 거야. 그럼 미분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풀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짧은 풀이, 그냥 좀 간단하게 풀이, 이런 것들로 계속 몰아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운 좋으면은 이제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은 수능 날 이제 진짜 멘탈이 막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해석을 좀 잘한다 그러면 대수로 일부러 좀 모질게 본인한테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풀이들을 많이 연습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27번은 이것도 이제 실수를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틀렸던 아주 유명한 문제라서 지금은 이제 벡터 이제 단원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x좌표, y좌표로 그냥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ET 이게 속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냥 일단 쓰자. 속도에 대한 거를 ET랑 2파이의 사인의 2파이 T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P에 대한 속도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위치가 나왔어요. 4의 사인의 2파이 T랑 그 다음에 절대값 코사인의 2파이 T. 자, 일단은 뭐 차원이 다르니까 당연히 차원이 같게 해야 되고 위치가 같다고 해야 되니까 X좌표, Y좌표가 동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적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하면 여기 상수가 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2파이 T의 상수도 붙고 이렇게 돼. 근데 시작 위치가 T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 0, 마이너스 1이 시작점이라서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깔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같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만족시켜줘야 되거든. 이런 방정식을 풀이는 이때 처음 나왔어. 근데 이런 게 이제 수투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자, 일단 요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냥 그리면은 뭐 한 번에 끝나요. 자, 2,4 주기가 1, 2. 요 안에서 왜냐면 이게 4까지인데 경계가 4. 그 다음에 2까지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그릴게. 사인 함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2,4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여기 원점은 제외. 자, 출발한 후 만나는 횟수니까 원점 제외야. 자, 어쨌든 만나는 점이 이렇게 세 개인데 조건이 이것도 만족시켜줘야 돼. 이게 뭐야? 이제 코사인의 2파이 t가 음수가 되는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가 절대값이랑 얘랑 같으려면 음수여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싹 그리고 다시 또 그려줘요. 아, 여기 이제 코사인이 음수 영역. 요거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양수 영역이라서 안 돼요. 양수 영역에서 안 되고 음수가 됐으니 여기는 또 돼.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진짜 많이 틀렸어 애들이. 그냥 너무나 많이 틀려갖고 사실은 이제 시험장 안에서 이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나도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이제 애들하고 해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 요거 조건을 못 써갖고 틀리거나 뭐 이게 세 개, 뭐 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삼아서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약간 외우듯이 가능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기출 각인 교재는 이렇게 끝을 내고 이거 여름에 다시 나갈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해도 좋고 뭐 문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내가 해석해준 걸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복습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할 때 이게 공부의 기준이 되는 거는 복습이 기준이야. 여기서부터 실제로 공부가 이루어져. 한 번 공부한 거 가지고는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을 때 그때 이제 실력이 올라갑니다. 계산 실력도 복습을 하면은 계산 실력도 더 올라가고 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일정을 조금 알려줄게요. 일정을 우리 3월 모의고사를 지난번에 모의고사가 쉽다는 사실 일단 쉽게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애들이 쉽다고 해갖고 난이도를 좀 올려서 일단 계획은 3월 23일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마 다음 주인가 그럴 거야. 이때가 토요일이거든.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를 12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늦지 말고 꼭 오세요. 그때 모의고사 100분으로 일단 연습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설만 하고 딱 끝나는 상황이 좀 아슬아슬한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교육청 모의고사 원래 작년에는 난 연습 자체를 안 시켰는데 올해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요 테마도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구나. 이게 이 학원에서 내가 특강을 열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특강이 안 열려갖고 아마 22일 금요일에 여기 너무 먼 친구들은 내가 영상 보내줄 테니까 영상 신청을 해. 그 사직 명인에서
이거 뭐 이름을 붙이기가 힘든데 등비 수열 함수라고 해야 되나? 등비 함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죠. x의 n 더하기 1, x의 n, 뭐 여기에 3의 n, 여기 3이라고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fx 함수 있잖아. 이게 이제 3월 모의고사에 항상 나오고 6월까지 나와. 6월까지. 그래서 요 스타일 문제가 일단 수능에 뭐 자주 출몰하는 문제니까 요것만 딱 따갖고 수업을 하려고 해요. 다음 주 한번 하고 나면은 없어서 원래 16일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되는 사람은 여기 금요일에 사직명의 쪽으로 한번 와보시고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안 되면은 내 영상을 줄게. 그렇게 합시다. 16일에는 우리 다른 거를 할 계획이라서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뭐 다 아는 거 그냥 넘어가고 38부터 합시다. 뭐 여기는 그냥 다 푼 것 같아요. 38번이 이제 제곱근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서 정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완전 킬러는 아니고 22번 바로 밑단계 그냥 킬러 바로 밑단계 있죠. 21번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고 여기 이제 2022학년도 평가원 이 문제가 21번으로 나왔던 문제야. 이때 애들이 당황했던 게 이게 중근? 뭐지? 뭐 이러면서 막 좀 헤맸던 게 있어. 이게 제곱근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이상하게 접근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 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최고차항의 개수 2차 함수 뭐 그리는 건 어렵진 않잖아. 뭐 대충 이 정도 작업하고 이게 다 해서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여기가 음의 정수.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근이 두 개가 생기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요걸 이제 순서만 바꿔놨더니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근데 사실은 나랑 가를 이렇게 바꿨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쉽게 풀었을 텐데 가에서 이제 당황을 해갖고 자 어쨌든 xn 빼기 64라고 하는 애에다가 fx가 0이 되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f의 근이 여기서 한 개 각각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얘를 근을 커버를 해줘야 돼. 이게 근이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그 근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짝수냐 홀수냐 뭐 x의 n이 64인 상황이 뭐 이거 풀어내는 거는 이게 구조가 뭐 이거에 요거에 뭐 이런 구조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여기를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여기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이게 뭐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렵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자 그럼 만약에 이제 n이 이게 홀수면은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커버해 줄 수가 없어. 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n은 짝수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진짜 이게 짝수이면서 동시에 이제 제한 범위 이걸 따져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여차하면 그냥 바로 틀리는 상황이라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해야 돼. 요걸 이제 뭐 2의 6승으로 보시고 이제 x의 근이 이제 짝수일 경우에는 x의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fx랑 이제 근을 겹쳐야 되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1 작업하면은 2의 n분의 6과 2의 n분의 6을 더하기 빼기 이렇게 두 개를 작업을 합니다. 뭐 당연히 대칭성이니까 대칭성에서 여기 y축 집어넣어서 최소값이 0을 집어넣었을 때 딱 되는 거고 최소값이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마지막 조건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n분의 12가 되고 이게 음의 정수가 되니까 뭐 당연히 이게 n분의 12가 또 양의 정수가 되면 되고 뭐 당연히 이게 되려면은 12의 약수를 차분히 잘 쓰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실수가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1, 2, 3, 4, 6, 12에서 홀수 빼고 짝수만 이제 잡아야 되니까 뭐 이걸 다 더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냥 이게 따져줘야 될 요소들 그 다음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틀리면은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 풀 때 머릿속에 각인시킨다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명령 체계를 계속 만들어요. 1번 제곱근 문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풀이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나의 이제 실수 부분이지. 실수 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방법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뭐 제곱근 문제 풀 때 당연히 짝풀, 그 다음에 실수 조심하자, 그냥 긴장감을 더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곱근 문제 푼다, 긴장해야 돼 라고 그냥 외우고 들어가면 좋아. 그리고 시험 문제 풀기 전에 이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요. 삼각형 면적 항상 2분의 1 또 안 써갖고 틀리고 뭐 이런 실수들 많이 있을 거야. 그걸 누적을 시켜.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게 실수의 개수가 100개를 넘어가진 않거든.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내가 풀어왔던 실수들을 이제 문제집을 다 열어갖고 요걸 리스트를 쫙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정리 상황에 이게 정확,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틀렸던 그 상황이 있어. 그때 그 상황하고 이제 틀린 요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한 20개만 돼도 이게 통계가 잡힙니다. 통계. 이게 통계가 잡히면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어. 그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물론 너희들이 이제 힘들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틀린 번호 이런 것도 다 적어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삼수생 정도 되면은 삼수생이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 풀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번호가 18번이야. 진짜. 삼수생들. 이 정도면 2, 3점짜리 정말 16, 17 쉬운 거 하다가 15번에서 힘을 좀 빼고 16, 17은 너무 쉬우니까 맞췄는데 18번에서 틀린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랑 약간 이제 본인의 그 이제 집중력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그게 하필 여기에서 이제 계산 실수 같은 거 이런 게 그냥 쏙 들어가 버리면 틀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때 이제 긴장감이 없어지면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아.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잡혀. 이걸 누적시키면 통계가 잡히고 그 통계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아니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막 4 빼기 2는 1 뭐 이렇게 계산한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 그 경찰대 시험 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경찰대를 이제 그 시험 자체 있지? 그걸 이제 차서 그러니까 2등으로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근데 걔가 엄청 잘했거든? 엄청 잘했는데 걔는 계산 실수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계산 실수를 누적을 해봤더니 되게 웃기더래. 7만 들어간 연산에서 다 틀린 거야. 17이든 27이든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이게 이상하게 7만 틀리더래. 본인도 몰라.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하잖아. 시험 보기 전에 나는 7에서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걸 인식을 하면 거꾸로 문제를 풀 때 7 나왔네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보통 실수를 암기한다는 표현을 해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암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적을 많이 시켜봐. 누적을 시키면 시킬수록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뭐 어쨌든 요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39번에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데 잘 풀었네. 뭐지? 이렇게 안 어려웠어? 자 일단 풀어봅시다. 이 정도면은 거의 22번급인데.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잡는 거예요. 자, x에 n 빼기 k에 여기는 또 x에 3n 빼기 fn이 일단 0이 되는 거예요. 뭐 k는 양의 상수가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n이라고 하면 g2는 2고 그 다음에 뭐 g11은 1이고 이걸 넣어봅시다. 모르니까 gn이 이제 개수니까 여기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x의 제곱 빼기 k 그 다음에 x의 6 빼기 fe fe가 있지. fe는 8이야. 8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이 되고 그럼 여기는 짝수에 대해서 근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돼. 여기서 일단 2개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랑 중복이 돼야 돼. 중복이 돼야 되니 여기도 2개가 나와야 돼서 이 k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k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x 제곱은 k랑 분과 x
6이 8이라는 큰 요거 뭐 2라고 하는 애가 여기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K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뭐 이제 요 값을 찾아내시면 2가 뭐 되니까 이렇게 일단 넣고 시작하시죠. 이렇게 넣고 들어가요. 여기도 여기구나. K2 어쨌든 요거는 찾아냈어. 자 정리가 됐어요. 자 하나가 더 있지. 11을 또 넣어봅니다. 여기다가 x에 11은 2에서는 근이 하나만 나오지. 여기다 넣으면은 x의 33은 f의 11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근이 한 개가 나와야 돼. 여기서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는 또 같아져야 돼. 같아져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 평가원 그 옆에 있는 38번이나 이거나 뭐 거의 같은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3배 하면 이게 8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2도 8이고 F11도 8이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이 이차함수는 그러니까 8을 집어넣었을 때, 아니 2를 집어넣었을 때랑 11을 집어넣었을 때 8로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식을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겠네요. 최고 차이 계수 1과 그 다음에 x 빼기 11 8이 되고 요거 뭐 그냥 풀어서 인수분해 해도 괜찮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3과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근이 3과 10이 나오는 상황이 되고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되지. G의 8. 이게 원래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거였었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G의 K를 구하시오. 원래 이거였거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딱 3개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다 구하는 것도 능력이고 수능에서는 다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8, 9, 10 이렇게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나머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게 스타일이 계속 바뀌고 있어. 이게 앞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돼서 문제가 바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조 상황에서 함수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됐습니다. 넘어가죠 뭐. 그 다음에 40번은 요거 숫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알려줬었지? 21. 이것도 그냥 요거 질문이야? 이거 해볼게. 다시 봐. 다시 지우고 합시다. 자, 40번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자, 가족번에서 일단 집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x 빼기 3과 n 빼기 3, n 빼기 3, n 빼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거기에 12로 나와 있는 게 2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로 해석을 해보죠. 뭐 이렇게 3과 7 보시고. 자,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는 근과 이게 똑같대. 그럼 여기에서의 이제 뭐 n에 대해서 짝코를 또 나눠봐야 될 거고. 자, 그냥 나눠봅시다. n이 홀 이렇게 나오죠. 하나씩 해봐. 뭐 이게 안 될 리는 없어. 시간 문제라서. 3, 7까지 의미 있고 3, 7이 여기가 이제 상황이 같죠. 그 다음 1, 3, 또 뭐야 5랑 n이 5랑 9일 때 일단 뭐 이렇게 n이 5 1사고치 그냥 할까? 3, 5, 7, 9 어디까지 하는 거지?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합시다. 해보죠 뭐. 자, n이 1이 돼버리면 여기다 1이 돼버리면 여기 음수로 뭔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x에 1이라고 하는 게 뭐 뭔가 숫자, 음수가 나올 거니까 뭘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해야 되네. 1을 집어넣으면 2, 6, 12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이게 fx는 0의 근과 같아져야 되니까 근이 하나예요. 근이 하나. 이차 함수의 근이 하나면 식이 결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에 마이너스 12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x 더하기 12의 제곱 이런 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 나 조건이 f0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돼서 탈락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면 다 안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3 정도를 집어넣어 볼게요.
x의 세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0이 나와요. 0이 나오니까 이거는 x는 0이라는 근이 있고 그럼 fx라고 하는 애는 x 제곱이라고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죠.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3이 근이 이렇게 되듯이 7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되는 거야. 그래서 3도 되고 7도 됩니다. 그럼 5를 또 해볼게. 5를 하면 x의 5가 5를 집어넣었을 때 대충 양수죠. 양수가 되니까 어쨌든 근이 하나야. 이게 근이 하나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근이 하나가 별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은 아니니까 이게 어쨌든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안 돼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나머지도 다 안 되고 그럼 되는 거는 이제 뭐 3하고 7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짝수 가봅시다. 짝수 n이 짝수가 되면 n에다가 2, 4, 6, 8 뭐 이런 애들을 작업을 할 거야. 해봅시다. n이 2가 되면 2가 되면은 이제 음수가 되죠. 우리가 n이 2가 되면 오른쪽이 음수가 돼. 그러니까 x의 제곱이 음수가 되니까 이게 실근이 없어.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다는 얘기고 0을 집어넣으면 뭐 양수가 나오니까 이것도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8 이상의 이제 짝수들도 마찬가지고 8 이거보다 더 큰 애들은 안 나와요. 자 그럼 4 정도가 이제 뭐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x의 4제곱이 4를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6 4 아니구나. 1 곱하기 3이니까 3이네. 3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지. 여기서 루트 4승급 루트 3의 마이너스랑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어쨌든 0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니 fx의 어쨌든 식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찾아내요. 그 마찬가지로 6도 뭐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걸 만족하는 이제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을 다 마시면 됩니다. 3, 4, 6, 7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든지 여기서 난이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제곱근을 푸는 거는 이게 짝수냐 홀수냐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 뭐 0이냐 뭐 이런 걸 잘 따지는 거니까. 자, 또 그 다음 것도 해봅시다. 41번. 요것도 이제 수능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싶은 문제인데. 자, 41번. 실수 a와 2차 함수 fx에 대하여 2차 함수면은 2차 함수로 나왔으면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 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고. FA의 4제곱근 중 정수인 것의 개수를 G라고 한대요. 근데 정의대로 쓰면 4제곱근 중에서 FA인데 이게 X가 정수가 되는 거지. 4제곱근 중 정수인 것. 그러니까 X는 정수. 이 정도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자, 그런 상황이고 정수인 것의 개수를 GA. 정수인 것의 개수. 이거의 개수를 GA라고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자, A1부터 AN까지가 되어 있고 A4가 4고 A6이 8이고 시그마의 K는 1에서 N까지 G의 AK가 12 이렇게 돼 있네. 자, 일단 뭐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짝수로 정해져 있잖아. 이 짝수로 정해져 있으니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뭐 이거 따지는 거고 양수면은 2개가 나오죠. 이거는 1개가 나오고 이건 빵개 뭐 이렇게 나와. 뭐 이미 이렇게 끝이 난 거지. 자, 근데 A4가 4가 나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차 함수 입장에서 이게 이 전체 개수가 12개만 딱 떠야 되거든. 12개면 이제 이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F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정수 이게 X가 정수가 되면은 이제 뭐 잠깐만 X가 정수가 되면은 잠깐만 문제가 GA가 0이 아닌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은 자연수. 자, 뭐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정수가 1, 1의 4제곱이죠. 정확하게는
2의 4제곱, 이 숫자가 2의 4제곱, 3의 4제곱 하면 이게 무한대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개수가 제한이 안 돼. 개수가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차함수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어차피 여기에서 이 fx가 음수가 되는 쪽에서는 근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0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0도 제외를 하래. 맞나? 0은 제외. GA가 아니네. 개수가 개수를 G로 했으니까 이게 빵개가 아닌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여기도 포함은 해야 되네.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랑 여기 한 개가 나오는 점 이렇게 해서 총 1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빵개니까 여기가 A1일 것 같아. 여기서 한 개가 나와요. 자, 다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첫 번째 이제 개수 빵개가 아닌 애가 나오는데 한 개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이제 0이 돼버리면 여기서 근이 한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GA가 1이 돼요. 한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나오고. 그럼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게 1, 이 첫 번째 이제 x의 정수가 될 건데 2차 함수랑 여기랑 만나는 이제 뭐 근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두 개가 생기겠죠. 두 개가. 그러니까 fx가 양수고 이렇게 풀면은 정수가 되는 1의 4제곱 여기랑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게 2의 4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걸리는 여기도 두 개. 이걸 합쳐서 12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두 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8, 12개.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의 4제곱이 돼야 돼요. 높이가. 그래서 x 값이 이제 정수가 되는 상황 중에서 이제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요거 순서대로 이제 A1, 여기가 A2, A3, A4, A5, A6, A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4가 4고 여기가 그래서 축이 4가 되고 A6 여기가 8이 되는데 8. 그럼 이제 뭐 식은 뭐 다 만들어진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fx라고 하는 애가 a의 축에 대한 식으로 들어갈 거고 꼭지점에 81 이렇게 됐으니까 81 이렇게 될 거고 8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면 되죠. 9에 8이라고 하는 애가 1이 나와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뭐 문제가 그래서 진짜 이게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를 외우는 것도 뭐 가능하진 않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요소들이 진짜 많긴 해. 그래서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42, 43, 42 해볼까? 42를 해봅시다. 42가 좀 이상하죠, 문제가.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왔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좀 이제 불편하거든. m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여사건 같은 거 생각해주면은 좋아요.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며 n의 n 제곱근 그러면 정의대로 쓰면 x의 m이 n이 되는 이런 상황이야. 그 상황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이 양의 실수는 뭐 그냥 정해지죠. x는 n에다가 여기 플러스 붙이고 n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이 양의 실수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하는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이제 계산을 위해서 얘를 4의 m으로 바꾸고 3의 m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m과 n이 동시에 또 움직여. m과 n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니까 어떤 거 하나를 고정을 시킨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다가 m에다가 1, 2, 3, 4 숫자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숫자에 대한 배열을 생각을 합니다. 자연수 m, 그냥 m에 대해서 m이 2보다 큰 거부터 들어가니까 m이 2가 되면 9에서 16이 되죠. 이게 부동호니까 9에서 16 사이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 n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m이 2일 때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7부터 시작해서 이제 6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1에서 24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4에 잠깐만, 243이 아니지, 81에서 256이 되지, 256이고 3의 5제곱이 되면 243이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43에서 여기가 510.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또 겹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이 3일 때, m이 4일 때, m이 5일 때, m이 6일 때. 자연수 m에 대해서 이렇게 쫙 널브러 틀어놓으면은 이게 빈틈이 생긴 애가 있죠. 빈틈이 여기 빈 공간이 요런 데가 있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는다. n을 하나를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 n이 들어가면 그때 m이 없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애는 1에서 9까지, 그다음에 16에서 27까지, 64에서 81까지 이렇게 이게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제곱급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집합하고 관련된 형태로 문제를 내버리니까 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쪽 이후로는 이제 빈칸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 43번. 아니, 3번 또 가봅시다. 요거보다 이제 내 교재가 항상 구성이 되는 게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딱 수능 이제 관점에서 수능 난이도에서는 딱 요 정도만 풀면 돼라고 생각한 것만 이렇게 딱 모아놨거든.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이제 문제집이 하나 더 있어.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나도 풀고 싶은 이제 문제들은 아니야. 근데 일단 원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아니 6월이나 9월에 문제가 제곱급 문제 갑자기 이상하게 엄청 어려운 문제가 하나 탁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그런 이제 유사 난이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굳이 뭐 연습을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수능 정도 난이도 선에서는 이 제곱급 문제의 난이도는 좀 어느 정도 선이 좀 그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22번으로 나올 일은 없단 말이야. 22번에 나오는 이제 문제는 이제 수투 추론형 문제로 좀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제한이 있긴 있어요. 이제 실수를 해서 틀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앞에 있는 문제를 좀 더 풀어보시고, 이거보다 뭐 더 어려운 문제, 뭐 더 킬러 문항 이런 쪽은 나랑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봐. 뭐 문제는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첫 번째 항이 2가 된대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야. 응? 뭐 아무런 정보가 없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하여 S9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9의 최소값.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이제 포인트를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뭐냐면, 자, 일단 가에서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거 뭐 정의대로 일단 뭐 an에 n에 an의 n승 요렇게 된 n 거듭 제곱에 n 제곱 중 그 다음에 양의 실수가 2의 n이다. 자, 요거는 일단 뭐 정의대로 그냥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그냥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n이 짝수일 때 홀수가 되면 일단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n제곱 중 양의 실수가 2의 n 이렇게 된 거면은 이게 a의 n에 n이 x의 n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고, 양수만 들어가는 거니까 요 a n이라고 하는 건 2의 n 이렇게 홀수일 때는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짝수가 되면은 상황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짝수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되고, 다시 쓰면 a의 n이 x의 n 이렇게 되는 얘가 이제 두 군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AN을 보면 2의 n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절대값 표시해놨어.
어차피 그래 그냥 그래봐야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A1이 2가 돼 있으면 A3은 당연히 A2는 이제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쓸게. 2의 제곱이 될 거고 3도 홀수니까 정해져서 2의 세제곱으로 정해져요. 그럼 A4도 몰라. A5는 결정이 돼. A5 이렇게 되고 어디까지? A20까지 20 이렇게 짝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에 대한 해석이야. 근데 합 SN에 대해서 양수가 되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n의 합이 200이래요. n의 합이 2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등비수열에 수능에서 이제 요소가 나왔던 게 등비수열이 이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얘네를 다 더해봐야 요거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등비수열의 특징이거든. 아무리 얘네를 다 합쳐봐야 이게 커요. 등비수열의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들어가도 얘가 그냥 플러스가 떠버리면은 얘네의 총합보다 이 뒤에 있는 하나가 그냥 다 이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그 요소가 하나가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들어간 건 이게 n의 합이 200개. 이걸 만족하는 애가 200이 나와야 되는데 저 200이라는 숫자를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수능에서는 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일단 모르니까 1, 2, 3, 4, 20까지 얘네들을 이제 싹 다 한번 더해보는 거야. 1에서 20까지 2분의 20개에 대해서 1 더하기 20을 하면 이게 10이 되고 210이 나오죠. 210 여기 근접한 숫자가 된단 말이야. 21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양수면 21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0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중간에 음수가 몇 개 들어갔다는 건데 이제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10이 빠졌으니까 그런 n의 합 중에서 10에 대한 조합을 찾아내면 돼. 10에 대한 조합을 이제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짝수에서만 음수가 뜰 수 있는 거야. 그치? 짝수에서 홀수는 다 양수예요. 짝수에서만 음수가 뜰 수 있으니 그 조합 방법은 2하고 8이 합쳐서 10이 되는 거 아니면 4하고 6이 합쳐서 10이 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다 푼 거야.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뭘 구하는 거야? S9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S9의 최소. S9의 최소.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약간 큰 숫자를 빼는 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숫자 이게 8이 큰 숫자니까 요걸로 계산하는 게 아무래도 큰 숫자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A8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에 8을 얘네들은 뭐 다 이제 플러스로 만들고 여기 요것도 음수로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애 그러니까 2의 4제곱과 2의 6승을 아무리 해봐야 2의 8승이 이게 큰 숫자가 되고 빼기가 되는 거니까 이 조합으로 만드는 게 어쨌든 최소가 될 것 같아요. 계산도 이것도 뭐 계산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2의 9까지는 등비 수열이니까 2배에 2의 9 빼기 1 해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이 전체를 구해서 이거를 2배만큼 빼면은 이 8이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에서 음수를 만드는 효과가 있죠. 아이고 그냥 계산해도 되고 계산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수열하고 합쳐져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함수랑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삼각함수 여태까지 조합 방법으로 나오지 않은 게 삼각함수 쪽이에요. 근데 삼각함수는 내가 앞에다가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 그냥 뭐 어렵지는 않지만 주기성하고 관련해서 넣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짝 보고 올까? 그 삼각함수 쪽 문제가 29번. 근데 이게 이제 뭐 조합 방법에 대해서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좀 열어놓고 공부하시고 29번 쉬워요. 근데 다들 어렵게 풀어서 자, n이 2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 모의고사에다가 내가 넣어놨는데 상물 모의고사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다 나열해서 이제
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맞추면 좋은데 계속 틀려버리니까 마음이 안타까워. 자, 사인의 3분의 n파이. 얘를 풀 때 이제 사인 함수를 해석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대칭성 주기성이 기본이고, 그리고 이 사인에 대한 값을 해석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 2개 배웁니다. 이렇게 되는 사인 함수를 어쨌든 사인 함수야. 사인 함수에 대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단위원에서 어떻게 돼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의 y좌표. 이렇게 보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기성을 띠고 있는데 60도씩 돌아가는 거야. 60도씩. 그러면 일단 이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 이쪽에 대한 값을 생각하면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 n에다가 1, 2, 3, 4, 5, 6 이거의 y좌표가 되는 거야. 여기 이런 점들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7, 8 당연히 주기성이 있어서 21까지 혹은 뭐 이게 100까지 가도 뭐 부담 없이 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죠, 이거. 이게 n이 짝수냐 홀수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거에 이제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음의 실수가.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이게 n이 홀수가 되면 이 자체가 홀수가 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뭐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걸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거니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여야 돼요. n이 홀수일 때는 음수여야 돼. 이쪽이야. 그래서 5 9, 10, 11 여기서 60 건너뛰지. 17 주기성이 있으니까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이제 짝수가 돼버리면은 n이 짝수가 되는 상황이면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볼까요?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해서 여기 음의 실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짝수가 되는 건 여기죠. 물론 요걸로도 풀 수 있어.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함수 쪽이 이제 삼각함수가 되면 이제 앞으로의 수능 문제는 이런 방향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여기에 뭐 3차 함수가 들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3차 함수 근, 개수 뭐 이런 거랑.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라. 잠깐 또 쉬었다 갑시다.